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뭐길래 고전 컴퓨터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할까요? 양자의 특성인 중첩, 얽힘, 확률성과 큐비트에 대하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이런 양자적 특성과 큐비트를 이용하여 개발 중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런 성질들을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하여 양자 컴퓨터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죠. 우선 양자 중첩을 어떻게 양자 컴퓨터에서 구현할까요? 양자 중첩은 양자 비트, 즉 큐비트가 고전 비트처럼 0 또는 1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을 사용해요. 현재 개발 중인 4가지 방법의 큐비트를 예로 들면 첫째, 초전도 큐비트는 초전도 회로에 마이크로파 신호를 쏘면 에너지 상태가 동시에 0과 1이 되게 하죠. 두 번째로, 이온 트랩 큐비트는 떠있는 이온을 레이저로 조작해서 중첩 상태를 만들어요. 세 번째, 광자 큐비트는 빛의 편광 상태를 이용해 중첩을 생성하고, 네 번째, 스핀 큐비트, 전자나 원자핵의 스핀은 전자의 자전 방향을 동시에 위, 아래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듯 현재 개발 중인 여러 방법으로 동시에 0과 1이 되는 큐비트를 만들죠. 그럼 이 중첩을 가지고 뭘 할까요? 중첩된 큐비트는 여러 계산 가능성을 한 번에 병렬적으로 수행하게 해줘요. 예를 들어 2개의 큐비트가 중첩되면 00, 01, 10, 11인의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 n개의 큐비트가 중첩되면 이에 n승개의 상태를 동시에 계산 가능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우리는 중첩은 관측하면 깨진다고 했죠. 즉, 중첩된 큐비트는 측정, 관측하면 확률적으로 0이나 1 중 하나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산 도중에는 관측하지 않고 양자 게이트를 조작해서 상태를 점점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마지막에 딱 한 번 측정해서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점은 우리가 고전 컴퓨터로 소인수 분해를 한다면 큰 수에는 A 곱하기 B에서 A와 B를 찾으려면 하나하나 나눠보는 식으로 계산하죠. 예를 들어 1부터 루트 n까지 전부 시도하여 하나씩 n과 비교하여 답을 찾죠.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모든 가능한 수 A에 대해 중첩 상태로 나눗셈을 시도합니다. 이론상 동시에 수천조 개의 A를 나눠보죠. 이 수천 개의 결과를 양자풀이의 변환이라는 것을 통해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만 간섭으로 강조하고 나머지는 서로 상쇄되어 사라집니다. 결국 측정 결과는 가장 큰 확률로 소인수 정보로 이어지는 값이 튀어나오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를 쇼어 알고리즘 흐름이라고 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여러 개의 열쇠 중에서 하나의 열쇠를 찾는다고 할 때 고전 컴퓨터는 어두운 방에서 열쇠를 하나씩 꺼내 맞춰 보는 것이고 양자 컴퓨터는 수천 개의 열쇠를 동시에 테이블에 올리고 그중 정답 열쇠만 형광색으로 반짝이게 만드는 방식이죠. 다음으로 양자 얽힘을 어떻게 양자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2개의 장난감 동전을 같이 돌리고 한 개를 멈췄더니 앞면이 나왔고 그 순간 다른 동전도 무조건 뒷면이 나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설령 한 개는 지구에 다른 하나는 달에 있어도요. 즉, 얽힘은 두 입자가 서로의 상태를 완벽하게 공유하는 상태예요. 하나를 관측하면 다른 하나의 상태도 자동으로 결정돼요. 아인슈타인은 이걸 유령 같은 작용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실험적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이런 얽힘을 활용하면 여러 큐비트를 서로 연결된 상태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정보를 나르지 않고도 통신하거나 연산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이런 양자 얽힘은 자연적으로도 일어나지만 양자 컴퓨터나 양자 통신 등 기술에서 활용하려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면 전자 하나가 2개로 나뉘면서 양자 붕괴 시 두 입자가 얽혀버리는 경우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 중에서도 얽힌 광자가 생성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통제할 수 없는 무작위적 과정이라
실험이나 기술에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얽힘을 만들기 위해선 특수한 장비와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광자, 빛 알갱이의 경우 비선형 결정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하나의 광자를 두 개의 얽힌 광자로 분리할 수 있어요. 이걸 쌍광자 생성이라 불러요. 이온 원자 단위도 전자기장 안에 가둬서 레이저로 조작하면 서로 얽힌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초전도 회로에서도 전기 흐름 상태 0과 1를 큐비트 간에 얽히도록 설계할 수 있어요. 이건 IBM이나 구글이 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얽힘은 매우 민감해서 외부 환경에 금방 깨져요. 빛, 온도, 소음, 심지어 관측만 해도 깨져버려요. 그래서 얽힌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고 정보를 읽어내는 과정이 가장 큰 기술 난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런 얽힘은 정보의 전달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두 입자는 관측 전까지 상태가 확률로만 존재하고 둘 중 하나를 보면 다른 하나도 그에 맞춰 정해지죠. 하지만 이건 어떤 신호가 전달되어 바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얽힌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즉, 정보가 이동했다기보다는 두 입자의 상태가 이미 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따라서 누가 먼저 무엇을 보든 서로의 상태는 동시에 결정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걸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측정 결과는 무작위이며 상대방이 뭘 봤는지는 측정 후 비교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얽힘은 빛보다 빠르지만 전송 가능한 메시지를 만들 순 없는 것이죠. 상대성이론과 충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얽힘 현상을 우리는 양자 컴퓨터에서 도청이 불가능한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만들거나 얽힘을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양자 인터넷 통신망을 만들고 얽힘을 이용해 병렬 계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중국은 2020년에 세계 최초로 양자위성 묵자호를 통해 얽힘 통신을 성공시켰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양자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얽힘이 곧 다음 세대의 인터넷과 컴퓨터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자 컴퓨터의 개발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해요. 그중 하나가 양자 오류예요. 아주 민감한 저울 위에 먼지가 내려앉거나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저울이 휘청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양자 시스템이에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죠. 양자 상태는 외부 환경 열, 진동, 전자기파 등에 아주 쉽게 영향을 받아요. 이걸 디코이런스라고 해요. 중첩이나 얽힘 상태가 깨지면 큐비트는 무작위 상태로 붕괴해서 오류가 발생해요. 그럼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반 컴퓨터엔 CPU가 있다면 양자 컴퓨터엔 양자 프로세서가 있고요. 여기서 큐비트를 조작하는데 이 큐비트는 엄청 민감해서 영하 273도, 즉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에서만 제대로 작동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냉장고보다 더 큰 초전도 냉각 장치입니다. 거기에 큐비트를 조심스럽게 조작하는 정밀한 제어 시스템, 외부 소음을 막기 위한 차폐 장치까지. 쉽게 말해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라기보다 실험실 장비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또한 현재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는 오류가 매우 많이 발생해요. 100개의 큐비트를 만들어도 안정적인 건 몇 개뿐. 그래서 오류 보정 기술이 필수예요. 고전 컴퓨터처럼 백업을 복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류를 예측하고 수정하는 아주 정교한 수학이 필요하죠. 그럼 현재 이러한 양자 컴퓨터의 개발은 어디까지 왔나? 2019년 구글은 양자 우월성을 발표했어요. 기존 컴퓨터로 1만 년 걸릴 계산을 자기네 양자 컴퓨터 시커모어가 200초 만에 해낸 거죠. IBM은 상용화 가능한 양자 프로세서 칸더를 2023년에 공개했고 아이언큐, 리게티 같은 스타트업들도 상용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양자 오류라는 문제로 계산이 불안정하다는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오류 보정 기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바꿀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 쓰는 인터넷 암호는 모두 무력화될 수 있어요. RSA, AES 같은 암호 체계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수백만 가지 분자의 반응을 동시에 시뮬레이션해서 신약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기후 시뮬레이션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 기후 예측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요. 기후 재앙 대응도 가능해지죠. 또한 금융 물류 분야에서는 수천 개 변수가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어요. AI와 결합하면 경제 자체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양자 컴퓨터는 단지 계산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을 이해하려는 도전이자 현실이라는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언젠가 현재의 노트북처럼 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좋아요와 구독은 미래를 앞당기는 여러분의 열쇠가 될 거예요.